다음 달 16일 호남 지역 재보선을 놓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일 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상하기 시작한 무리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표결에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이제 그 현지에서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참한 거를 지적을 한 겁니다. 또 정청래 전 최고위원도 그날 그 표결할 때 그 조 대표 자리까지 가서 빈자리를 확인하고 조 대표 지금 왜 안 온 건가? 지금 영광에 있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래도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다시 조국 대표에게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조국 혁신당의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 현직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서로 다르잖아요. 김민석 현 최고위원은 상하기 시작한 물, 그 다음에 정청래 전 최고위원은 그래도 내가 조크로 한 거다 라면서 사과를 했고, 그래서 어느 쪽이 민주당 입장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전 현직 수석 최고위원들의 수준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님, 이분은 지금 이제 이재명 아버지의 이제 아들로서 거의 민주당 발언의 80% 정도를 이제 독점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분이? 오늘은 또 그 새미래 민주당 네. 그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이낙연 잔당들 역겹다. 네.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시고 이렇게까지 하실까 정말 그 의심스럽고요. 영광군수, 곡성군수 이렇게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어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영광군수는 이분이 이제 무소속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선거 다시 치르게 되는 건데, 곡성군수는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 군수셨어요. 이분도 선거법 위반으로 결국 재선거 치러야 되는 거고, 영광군수 선거에는 영광군 그 예산이 15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그 가만히 앉아서 생돈을 날리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후보 안 내기로 민주당이 그때 약속했었던 거 아닌가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이제 오거돈 시장 때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번에도 이제 선거에 또 후보를 내신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신뢰를 버리시는 게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구 5만도 안 되는 우리 영광군수 선거가 지금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모든 걸 걸고 이제 이게 싸우는 싸움터처럼 변해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 이제 지역 선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가 오늘 현장에 갑니다. 영광군수 선거 사무실에서 최고위원을 엽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어제 벌써 다녀왔고, 그러면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판을 키우는 게 좋을까요? 유리할까요? 포기할 수는 없죠. 민주당의 역시 그 정말 정치적 뿌리는 그 호남이고요. 또 호남 유권자들이 상당히 정치 수준이 높고 또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단순한 그 지방선거지만 이거 민주당이 조국한테 뺏겼다 이러면 또 개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정청래 위원장의 그 조국 의원에 대한 사과는 좀 느닷없어요. 사실은 뭐 그 김민석 의원처럼 그 경쟁이 된다면은 상대방을 여러 가지 저격을 하면서 경쟁해야 될 텐데, 본인이 지금 곡성 거기 선대위원장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살짝 꼬리를 내리는 거 보면 또 차차기 뭐 미래의 어떤 그 조국의 모습을 보고 그리는 건 아니지. 사실은 제가 정청래 의원의 그 법사위원장 활약을 보고 칭찬을 많이 했더니 예. 그 쇼츠에서 많이 또 예. 확산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정청래 의원은 그 옛날에 그 또 과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저 누구 데리고 나가지고 한 푼 줍쇼 하면서 누구의 코인 많이 하던 그 의원 그런 그 또 막말도 있었고 한데, 한번 이렇게 이미지 쇄신을 잘 해갔으면 끝까지 뭔가를 보여주는 이런 그 정치인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모습 좀 아쉽고, 민주당이 만일에 이번에 조국당한테 조국혁신당한테 여기서 리더십을 잃는다, 저는 뭐 단순한 지방선거의 결과가 아니고
상당히 이재명의 앞날 또 민주당의 앞날에도 큰 그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관련해서 댓글이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계엄령 주장부터 이낙연 잔당들, 조국 혁신당 상한물,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위원 밀어준 효과가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는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정몽준 잔당 김민세가 뭐라는 거예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영광을 까딱하다가 조국 혁신당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정된 그런 갈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국 혁신당의 지금 이제 당을 포지셔닝하는 전략은 이중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일당인 호남에선 경쟁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민주당한테 협력하겠다. 이게 전형적인 이중대 전략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영원한 이중대가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치어리더는 그라운드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관중석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관중석에 있어라 그라운드에 내려오지 말고 그러면 비례 정도는 몇 석 얻을 수 있다. 요게 이제 민주당이 네. 조국식 혁신당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과거에 이제 진보 정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그런 시선을 계속 보냈어요. 때문에 지금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더군다나 이제 호남은 민주당의 상징성이 굉장히 큰 지역인데다가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기류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칫 넘어가면 민주당으로서는 뿌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 작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당력을 집중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뭐 김민석 의원 같은 반응, 그에 대한 이제 조국 혁신당의 반응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의 정치 윤리 자체가 이게 좀 불분명한 정당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국이라는 그 윤석열 정권에서 박해받은 인물이 상징성 이걸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기회 여기에 올라탄 거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는 달리 뭘 하려는 정당인지가 좀 불분명해요. 나머지는 다 레토릭이고 민주당보다 선명한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것만 남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로 갚아주겠다 이거 이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 또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하는 포지셔닝 전략 여기서 오는 근본적인 저는 이 예정된 그런 충돌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댓글에 똑같은 두 당이 싸우면 안 된다. 서로 페어플레이 하면서 화합하라. 이런 이제 댓글도 주시긴 했는데 네. 장현주 부위원장. 네. 근데 이게 하여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빠른 시기에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시작도 안 됐잖아요. 네. 이렇게 참전하는 건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아마 이제 10월 16일 선거 때까지는 이런 양상일 거고 어쩌면 갈등 양상이 더 뜨거워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시한부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한부. 10월 16일 이제 재보궐선거 이후에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예전처럼 좀 건강한 긴장 관계 이런 거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저는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뭐 지역 기반을 넓혀 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과제였을 것이고 그리고 조국 대표의 이제 개인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면 대법원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 그 대법원 선거가 뭐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대법원 선거가 나와서 혹시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 별로 없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어쩌면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이름을 걸고 그 호남 지역에서의 기반을 조금이라도 넓혀야 한다라는 절박함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선거 이후에 또 다시 또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부분에서 하나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려면 또 넘지 말아야 할 서로 간의 금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은 좀 세밀하게 좀 살펴야겠다 생각됩니다. 네. 댓글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조국 대표 이제 정치판 한번 확 뒤집어주라.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호남에서도 반 이재명 세력이 있다. 조국당 돌풍이 제일 두렵겠죠. 언제 어디로 불지 모르는 돌풍이라서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동시에 벌써 두 당이 기싸움이냐. 좀 현명하게 처신하라. 이렇게 상황을 좀 걱정하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